선생님이 북적이는 구내식당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녀의 블레이저는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음식이 뚝뚝 떨어지고 주위는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학교 전체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행동을 합니다. 앞으로 30초 안에 건물에서 가장 힘있는 학생 3명이 바닥에 쓰러질 것이고 부패한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찢어진 옷 조각은 혁명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승리하는 것을 거부할 때, 친절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때, 그리고 단 한 번의 정당 방위가 수년간 묻혀온 비밀을 폭로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권력, 정의, 그리고 진정한 강함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할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촉촉한 다묘처럼 회색 언덕 마을의 거리를 감쌌습니다. 김다희 선생님은 리버사이드 아카데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고 엔진은 식으면서 딸깍거렸습니다. 그녀는 앞 유리창을 통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풍화된 벽돌과 좁은 창문으로 이루어진 넓게 펼쳐진 구조물은 세상을 의심스럽게 곁눈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낙서가 하역장 근처 벽에 흉터를 냈고 쓰레기가 텅 빈 농구 코트를 가로질러 굴러다녔습니다. 이곳은 수년간의 방치와 너무 많은 깨진 약속의 무게에 지쳐 쓰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는 단정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블라우스 위에 남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는데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가장 힘든 동네에서 8년 동안 가르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는 학업 실패나 폭력 때문이 아니라 더 교묘한 것으로 인해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돈이 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힘 있는 가문들이 학교 이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결정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잘못된 세금 구간에 태어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시원한 공기 속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입구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지나갈 때 대화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몇몇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어깨를 펴고 양쪽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되는 산업용 세제와 낡은 교과서 냄새가 났습니다. 사물함이 양쪽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많은 사물함이 찌그러지거나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의 교실인 214호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 낡은 칠판,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단 하나의 동기부여 포스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첫 수업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뒤쪽에 있는 한 무리는 자신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3명의 남학생이 마지막으로 거만하게 들어왔고 그들의 비싼 운동화가 리놀륨 바닥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남학생은 가죽 소매가 달린 진홍색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고 등에는 금색 실로 박재민이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180cm가 훨씬 넘는 키에 스타일링된 금발머리, 그리고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짧은 머리와 은색 목걸이를 한 덩치 큰 이민우와 칼라 아래에서 문신이 기어 올라오는 깡마른 최준서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칠판에서 돌아섰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다희 선생님이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어 기쁩니다. 정적. 그러자 뒤쪽에서 박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다희 선생님, 너무 애쓰는 것 같네요.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출석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 주세요. 그녀는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박재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느릿하게 출석이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체크 표시를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목록을 작성하는 동안 구겨진 종이 공이 책상 위로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튕겨 나갔습니다. 더 많은 낄낄거림. 그녀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누군가가 과장된 특징을 가진 여자의 조잡한 만화를, 그리고 그 아래에 올해의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조롱하듯 휘갈겨 썼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예술 작품이네요. 이 창의성이 여러분의 과제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흥미로운 학기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웃음소리가 불확실하게 잦아들었습니다. 박재민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들이 반응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어리석거나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40분 동안 김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명확하게 썼고 사려 깊은 질문을 했으며 가장 조용한 학생들까지 토론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몇 분마다 뒤쪽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짜 기침 소리, 들릴 만큼 크게 속삭이는 농담. 한 번은 이민우가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자 김 선생님은 침착하게 그의 책상으로 걸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씩 웃으며 그것을 껐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박재민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시끄럽게 긁혔습니다. 그는 교실 앞으로 걸어가 김 선생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대치 상황에 고정되었습니다. 들어봐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아직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리버사이드에서는 특정 사람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한 명이 아니죠. 김 선생님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박재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오늘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출석부를 톡톡 쳤습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 그럼 넌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간단하지. 박재민은 날카로운 짖는 소리처럼 웃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는 친구들을 뒤돌아봤습니다. 결과, 우리 아버지는 학교 이사야. 내가 너에게 정확히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김 선생님은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을 때 너를 존중해 줄 수 있어. 이제 앉아. 잠시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박재민은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내식당. 점심시간. 자기 자리를 모르는 선생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거야. 그는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거들먹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복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텅 빈 교실에 혼자 서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손을 약간 떨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학생들을 다룬 적이 있었지만 박재민의 냉정한 확신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전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첫 수업에 비해 평범한 2개의 수업을 더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새 선생님이 박재민에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릴 때쯤 학교 전체가 기대감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샌드위치와 사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구내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거대했고 깜박거리는 형광등 아래 긴 테이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음은 압도적이었고 수백 개의 목소리가 경쟁하고 쟁반이 덜거덕거리고 의자가 긁혔습니다.
김 선생님이 들어서자 볼륨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속삭임이 늘어났습니다. 박재민은 자신의 패거리에게 둘러싸여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이민우와 최준서가 그의 옆에 있었고 분명히 내부 서클에 속한 다른 몇몇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창가 근처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풀고 시선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재민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그의 의자는 주변 소음을 뚫을 만큼 시끄럽게 긁혔습니다. 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김다희 선생님, 리버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발적인 박수와 웃음소리. 김 선생님은 올려다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민은 자신의 쟁반을 들고 그녀에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와 최준서가 뒤따랐습니다. 군의 식당은 조용해졌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박재민은 김 선생님 바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첫날 혼자 식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크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환영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김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이민우는 그의 쟁반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으깬 감자, 그레이비, 그리고 탄산음료가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블레이저와 머리를 적셨습니다. 군의 식당은 웃음과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선생님은 천천히 일어섰고 감자가 그녀의 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이민우를 마주했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우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선생. 그러자 최준서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블레이저를 깃으로 잡았습니다. 날카로운 잡아당김과 함께 천이 찢어졌고 단추가 터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 군의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준서는 망가진 옷을 트로피처럼 들어 올렸고 군중은 소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녀의 흰색 블라우스가 드러나 얼룩덜룩해지고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3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튀어나와 최준서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엉덩이를 축으로 돌리고 그의 추진력을 방향을 바꾸고 그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충격으로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민우가 옆에서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김 선생님은 옆으로 비켜 그의 팔을 잡고 그의 체중을 이용하여 그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두 남학생 모두 타일 바닥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돌진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손이 닿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 그의 팔을 잡고 제어 자세로 비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릎을 꿇고 얼굴이 바닥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떨어질 만큼만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김 선생님은 조용한 군의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거야. 그리고 나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이 건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방어할 거야. 그녀는 박재민을 풀어주고 물러섰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몇 초 만에 군의 식당 전체가 박수갈채로 우르릉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일어서서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방을 훑어보고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는 두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김 선생님이 2교시 수업에서 기억하는 작은 체구의 검은 머리 소녀인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침에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안경을 쓴 키 큰 남학생인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김 선생님이 리버사이드에서 아직 보지 못했던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인 이선우 선생님이 넥타이를 빗둘게 메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3명의 남학생, 침착하게 서 있는 김 선생님,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학생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지금 당장. 소음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찢어진 블레이저를 최준서의 손에서 들고 옷이 망가진 채로 그를 마주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녀에서 박재민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그는 살인적인 눈빛으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내 사무실로. 즉시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가는 구내식당을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박서연과 김민준을 지나갈 때 박서연은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복도에서 김 선생님은 불안한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난린이 사라지면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구내식당 창문을 통해 그녀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그것은 모든 곳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 안에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는 온라인에서 폭발했습니다. 비디오는 그룹 채팅, 소셜미디어, 익명의 포럼을 통해 퍼졌습니다. 구내식당의 모든 구석에서 찍은 각도는 김 선생님의 제어된 방어적 움직임, 먼저 공격하는 남학생들, 그 후에 박수갈채를 보여주었습니다. 댓글 섹션은 뜨거운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 선생님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당방위라고 해도 학생들에게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박재민은 그날 저녁 잠긴 문을 열고 자신의 침실에 앉아 주먹을 꽉 쥔 채 비디오를 스크롤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박이현 이사장은 이미 2번이나 전화를 걸어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굴욕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민은 랩톱을 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김다희 선생님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녀의 명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는 돈, 인맥,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응답하는 학교 이사회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 선생님은 마을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이전 학생들의 지지 메시지, 익명의 번호로부터의 위협적인 문자. 그녀는 이미 이선우 선생님으로부터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의자 위에 걸쳐진 찢어진 블레이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대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자신의 얼굴이 지역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앵커는 교사의 폭력, 학생 안전, 그리고 적절한 힘의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비디오가 다시 재생되었지만 이번에는 편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초기 공격을 잘라내어 김 선생님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몇 년 전 회의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인 초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뉴스를 봤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동맹이 필요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최 변호사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의 보안 영상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학생 증언을 요청하고 증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 명령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장 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신의 이사회 직위를 이용하여 김 선생님의 해고를 추진했습니다. 익명의 비방 캠페인이 온라인에 등장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암시하는 조작된 사진, 학부모로부터의 날조된 불만이 있었습니다. 박서연과 김민주는 몰래 조직하여 박재민이 수년간 괴롭혀온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증언, 위협적인 메시지의 스크린샷, 강탈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박재민과 그의 친구들은 그의 가족의 영향력에 의해 보호받으며 수년간 리버사이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피해자들이 기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주는 작은 오디오 녹음기를 들고 박서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얻었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박재민이 친구들에게 김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녹음했어요. 그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박재민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녀가 위험하다고 믿게 만들 거야. 가짜 증거, 유료 불만, 무엇이든 필요해. 우리 아빠가 이 사회를 처리할 거야. 박서연의 눈은 슬픔이 아니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초의 변호사에게 줘야 해요. 학교 이사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체육관은 꽉 찼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기자들이 모든 자리를 채웠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뒷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폴더와 이제 깨끗하게 수선된 찢어진 블레이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박 이사장이 자신의 사건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편집된 비디오를 전시하고 익명의 학부모로부터의 불만을 읽고 김 선생님을 폭력적인 위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의로운 분노로 우렁찼습니다. 하지만 초의 변호사가 일어섰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각도에서 편집되지 않은 구내식당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군중은 이민우가 김 선생님에게 음식을 쏟고 최준서가 그녀의 블레이저를 찢고 박재민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자 초의 변호사는 김민준의 오디오 녹음을 제시했습니다. 함정을 시인하는 박재민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충격적인 속삭임이 청중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박서연이 일어서서 마이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재민은 2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우리가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명씩 다른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한 남학생이 강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끊임없는 괴롭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민주는 날짜, 증인, 스크린샷과 함께 3년 동안의 사건을 문서화한 스프레드시트를 제시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박 이사장의 얼굴은 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은 교사에 의해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뚫고 나왔습니다. 아빠, 그만해.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박재민은 군중 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두 다요. 괴롭힘, 함정, 모든 것. 그는 김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저는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요. 체육관은 폭발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웅성거리고 긴급하게 속삭였습니다. 20분 동안의 심해 끝에 의장은 그들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완전한 명예로 복직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포괄적인 학교 폭력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공용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생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일어서서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입을 열기를 두려워한 모든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선된 블레이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위로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꿰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 할 일입니다. 박수갈채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서연과 김민주는 김 선생님을 껴안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옆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박재민조차도 작고 진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는 변모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신감과 보호 클럽을 시작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방어와 갈등 해결을 가르쳤습니다. 등록이 급증했습니다. 박재민은 자신의 말에 따라 동료 멘토로 합류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대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했습니다. 수선된 블레이저는 회복력의 상징,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라는 명판과 함께 본관 복도에 있는 유리 상자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장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자금에 대한 조사로 인해 이사회에서 사임했습니다. 스캔들은 리버사이드를 넘어 지역 전체의 개혁을 촉진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김 선생님은 지역 전체의 학교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선생님은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교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녀는 학생들이 안뜰에서 웃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은 한 그룹에게 기본적인 자기 방어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은 근처에 서서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로부터의 메시지. 또 다른 학교가 당신의 안전 프로그램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퍼지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모든 학생은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어요. 가방을 싸면서 김 선생님은 책상에 있는 수선된 블레이저 사진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상징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친절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강력한 용기는 침묵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기는 학생 용기를 기리는 행사로 끝났습니다. 박서연과 김민주는 입을 열어준 용기에 대한 상을 받았습니다. 박재민은 변화와 변화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순간은 김 선생님이 무대 위에 있는 배너에 새겨진 새로운 학교 모토를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연민을 통한 힘, 진실을 통한 정의. 박수갈채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학생들은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다희 선생님은 찢어진 블레이저, 군의 식당 대치,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고군분투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아카데미는 결코 갖지 않을 것입니다.